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잠깐, 나 못하겠어 이 코너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왜 이래 이거 지금 나도 부담돼요. 그러니까 나 처음 들었어 지금. 에? 아니 BGM도 처음 들고 처음 왜 듣고. 이렇게 고급져 시작부터. 막 진실의 눈으로 법의 눈으로 막 진실을 바라보고. 일어날 뻔했네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도 더 진지한데. 그러게 우리가 할 수 그림 있는 한 거예요? 장으로 진실을 파헤친다. 와, 나 이거 예, 이거 저 코너 진행을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저희 능력 밖의 일이에요. 이런 진지한 건. 김태현 변호사 오늘부로 그만둔답니다. SBS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본인이 네? 그러셨잖아요. 자, 그런데 코너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바뀌었어. 참 오래 한다 이 두 사람. 즐기다. 즐기다 정말.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꿀 수가 없네. 힘들어. 어쨌든 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양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좀 얘기해요. 네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낯설었어요 갑자기. 저부터 소개. 원래는 제가 원래 저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다시 그러면 갑자기 훅 들어갔어 너무. 보통 문지라고 했었는데. 네. 네. 자, 우리 백성모 양지열 두 변호사예요. 구찌뽕님께서 나도 부담돼요라고. 부담돼. 음악 시작할 때 첫 소절부터 부담스러웠어 아까. 지금 이런 건가?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어보는 거면은 오. 앞에 사건은 그냥 백 혼자 다 하고 형은 나중에 그림만 하라는 찬성합니다. 그지? 네 찬성합니다. 약간 그런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하신다면 그렇게 따라야죠 형은 저는. 한 50, 40, 한 5분부터 그림만 하는 저 거예요 지금? 나갔다 올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세다 이거 시작부터. 셉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사건 이런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저 신삼번 시대 할 때는 사건을 여러 개를 이제 막 단신처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부터는 조금 좀 깊숙하게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사건이 이거는 첫 번째 사건 이겁니다. 다방주인 연속 살인 사건. 네. 일단 57살 이영복. 예. 최근에 이건 연속살인이라보다 연쇄살인이죠. 그러니까 한 장소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뒀으니까 최근에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사건은 지난 12월 30일 연말에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다방 여자 주인이 혼자 일하는 그 다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57세 이영복이 여주인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월 6일 거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대상이나 동일합니다. 양주시에 또 다방을 혼자 운영하시는 여주인을 또 살해한 그래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건데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가 이름 얘기했잖아요. 57세 이영복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머그샷이 공개됐어요. 이게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최초는 아니겠죠. 최초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네, 원래 보통은 저희가 신상 공개가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동일인이 맞느냐. 이거 뭐 너무 옛날 사진 아니냐 그랬는데 머그샷이 공개돼서 또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법 통과돼서 그런가 보다. 법이 통과된 건 맞는데 법 시행일이 이달 25일입니다. 그럼 시행 전이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영복이 스스로 동의를 한 거예요. 머그샷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한 건데 뭐 이영복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예전부터 이제 온갖 그 자잘한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내가 좀 강해 보이고 싶었다. 범행 동기가? 네.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류의 다방에 들어가서 절도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적은 처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걸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보통 범죄자들은 공개하기를 당연히 꺼릴 것 같은 머그샷 공개하는 것을 동의했다는 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비원 이 사람 고양시에서 한 명 살해, 그러니까 양주에서도 한 명 네. 살해. 이게 이제 절도하러 들어갔다가 강도살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빨리 잡은 건가요, 이거?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상 특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공개 수배도 했었는데 6일이 걸린 겁니다. 뭐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영복이 그냥 쉽게 말해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예. 옷 갈아입고 현금 카드 대신 현금 쓰고 이런 식으로 예. 다녔고요. 예. CCTV 영상이 좀 준비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CCTV 저희 영상이 유튜브로 영상 CCTV 영상이 CCTV 나갈 유튜브 건데.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요. 예. 이게 6일 아침에 첫 번째가 CCTV에 이명복이 고속버스를 타려고 동서울 터미널로 갔던 겁니다. 근데 예. 걸음걸이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발을 절뚝거리는 모습이 잡혀 있죠. 그게 좀 특이한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아마 지난해 모습인데 예. 첫 번째로 살인 사건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나서 사흘 뒤인데 여기서는 이제 돈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파주의 한 식당에 들어가서 술 마시다가 돈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갑니다. 거기서 현금을 마련을 한 거예요. 예. 그 현금으로 뭐 택시, 고속버스 이렇게 계속 타고 돌아다니는 건데 두 개는 이제 시간 숫자가 좀 바뀌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30일 고향에서 첫 번째로 이 여주인을 해치웠고요. 예. 그리고 사흘 뒤에 파주 식당에서 이 돈통을 훔쳐서 그걸 가지고 계속 다녔던 건데 그리고 나서 5일 새벽에 양주에 가서 또 다시 다방 이제 점주를 살인한 건데 그리고 또 택시를 탑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나서는 서울 청량리 남대문 고속터미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태백 삼척 결국 강릉 중앙시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백변 우리가 이제 CCTV 딴다는 표현들 하잖아요. 네, 수사하시는 그렇죠. 경찰분들이. 그럼 CCTV 다 해가지고 분석해서 야 이 사람 동선 딱 추적해가지고 잡는 네.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막 모자 쓰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잘 마스크 쓰면 잘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아까 약간 다리를 절뚝여서 쉽게 잡았다. 쉽게? 그러니까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특정할 수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이영복 처음에 일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파주에서 아마 서울로 왔을 때까지 지하철 한번 이용한 다음에 그 뒤에 서울에서 걸어서 양주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CCTV 피하려고 없는 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지금 양주를 거쳐서 조금 전에 양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고 돌아 결국 강릉까지 간 건데 사실 추적이 쉽지 않았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수사기관의 경찰분들 이 CCTV 분석하시는 분들은 도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좀 특이한 걸음걸이를 주목을 해서 결국 강릉에서 이제 검거를 한 건데 보통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도망가는 곳이 연고가 있거나 맞아요. 내가 마음이 좀 편하거나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수사관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린 일단 선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 뭐 잡히기 전에 그래도 부모님 한번 보고 간다. 선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이 사람한테 강릉에 왜 갔냐 그랬더니 아무 연고도 없었고 일단 무서워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제 범행 이후의 도주 과정은 좀 다소 허술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근데 아까 범행 동기는 뭐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범행할 때는 그랬지만 네. 막상 저지르고 잡히고 나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많이 갔다 온 사람을 잘 알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 20대부터 계속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에 마지막으로 교도소 출소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를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해 보이고 싶다는 얘기가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좀 주변에 그러니까 같은 수감자들 사이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그렇게 스스로 강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강한 거지만 막상 공권력에는 계속해서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스스로를 또 인정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살인이 2건이 이제 그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신상 공개도 됐습니다. 머그샷도 공개가 됐고요. 근데 이 사람 과거의 범죄들 중에서 강력 사건들도 있어요? 있어요. 아주 강력한 건 없죠. 이번 거 같이. 아, 근데 살인까지는 저 없다. 강간이 성폭행이 있으니까. 아, 성범죄가 있구나. 근데 어떤 기사 보니까 뭐 과거에 뭐 판결이 지금 뭐 저 약한 판결이 나와서 온정주의 판결이었네 뭐 이런 기사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도 강간을 말씀드렸는데 강도 강간이 10년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강도 강간은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7년 이상이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정확히 법적인 생각이 안 나는데 7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가 5년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10년이에요.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 사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에 처음 징역형 받았고 계속 뭐 7번이나 유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반복된 전과자인데 왜 10년밖에 안 받았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 불과 한 10여 년, 15년 그러니까 2010년 그 무렵까지만 해도 살인죄에도 한 12년, 13년 정도가 보통이었던 걸로 이었죠. 그때는. 그때 12년 13년 나왔으면 중형 무겁게 선고.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봐야죠. 한 10여 년 사이에 우리 양형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예. 이게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지금 기준으로 돌아보면 야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10년밖에 안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온정주의 판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판결입니다. 이제 이영복이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르고 이제 절도하고 무전 취식을 저지르고 2022년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당시에 사실 그 전에 전과 좀 전에 양절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강간에 그 뒤에 2009년에 절도죄로 또 10년 복역하고 계속 사실 나오면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좀 더 중한형이 충분히 선고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생계형 범죄라면서 이제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1월에 출소해서 나와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사건 2건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 마지막 판결을 두고 판결이 너무 온정주의적 판결이었고 이 판결로 형량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 보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피해자 2명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온정주의 판결에 관련된 그 비판의 요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참 어려워요. 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범죄 1년 받은 건요. 절도하고 무전 취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자범이었던 그렇죠.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고 판사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따지면 뭐 정권 한 3번만 되면 예전에 미국에서 한때 그 시행했던 것처럼 삼진아웃제 해가지고 못 나와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 같지만 또 그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또 증명이 돼서 미국에서 다 폐지했잖아요. 네. 참 어려운 문제. 이거는 사법기관이나 뭐 수사기관도 다들 감수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저거 나가면 네. 틀림없이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만으로 사람을 가둬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진짜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예요. 네. 또 진짜.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마지막 범행이 일단 조금 전에 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자범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살인범으로 변신할 거라고 생각이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이영복이 얘기했던 건 아마 요 시점 정도 아니면 그 전에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을 때 좀 뭐 이건 여러 가지 추측도 좀 포함된 거지만 교도소 내에서 좀 키도 좀 작고 왜소하고 하니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나 그러니까 좀 소위 그 안에서도 이제 좀 따돌림도 있고 괴롭힘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예. 내가 절도 소위 말하는 그렇지 자범이니까 나를 자범으로 건드리지. 들어오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강해봐가지고 그냥 굉장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온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하긴 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온정주의 판결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절도 무전 취식으로 징역 한 2년 선고받고 3년이라고 네. 할게요. 3년 선고받고 나왔으면 뭐가 강력 달랐을까? 범죄 안 했을까?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쉽지가 않은 예,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제가 얼핏 보면 전과 7범인데 예.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21년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사회보다는 교도소가 더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사회는 교도소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좀 전에 백배현이 얘기한 것처럼 나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내려면 강한 범죄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만 해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얘기죠. 우리 저 3876님이 왜 다방만 노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수사 기록을 못 봐서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짐작할 수 있는 건 혼자 있고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만을 골랐다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다방을 노렸다기보다 예. 이제 본인이 일단은 절도를 하러 들어가서도 예. 만약에 발각됐을 때 본인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상황. 그러려면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주인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손님도 말씀하셨던 많지 않고. 것처럼 손님도 네. 많지 않고 거기다 심야 늦은 시간에 네. 여주인 혼자 운영하는 다방이라면 본인이 절도 혹은 강도를 할 때도 상대방 제압하기도 쉽고 예. 그리고 혼자 운영하는 다방에 새벽 시간에 누가 많이 올까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수축도 그런 아니고. 것들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그냥 단순히 다방만 노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건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비판적인 말씀하실 때 흔히 이런 예를 들어요. 야, 꼭 그런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심신미약이 안 빠지더라. 정신 바짝 차리더라. 꼭 약한 노약자 여성 이런 사람들한테 범죄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사실 저 뭐 사람이란 표도 쓰기 싫습니다만 이자도 교도소에서 강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막상 범행 대상은 약한 고령의 여성들만 고른 거잖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백변 이 사람 네. 형량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이거 누범이잖아 지금. 이거는 일단은 검찰은 무조건 사형 구형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도산 뭐 두 건. 예, 지금 2건의 살인이고 지금 뭐 사실 강도살인이죠. 별로 없어 보이고 강도살인이고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유범이 의미가 없구나. 사형을 의미가 먹일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형이 선고되느냐 무기징역이 선고되느냐 정도의 논란이 있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좀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까 이 사람은 신상 공개하고 머그샷도 본인이 동의해서 공개됐는데 네.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법 살인 미수 이 사람은 신상 공개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불허됐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공익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데라고 공익성 있는 사건이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공개해야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중대범죄 그 범죄 피해도 굉장히 컸다라고 보이고 다른 것보다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를 이 사건의 네. 원인으로 꼽잖아요. 네. 너무 극단적인 성향들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이름이 공개가 됐어요. 뉴욕타임즈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직 그때 기자들은 다 아니까 예, 예. 벌써 3일날 네.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좀 이상한 상황이 됐냐면 신문 기사에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공개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기사에도 공개를 우리 기사는 못 써요. 그러면 네.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만 바란 얘기냐. 네. 그러니까 이러면 법이 조금 우스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도 원래 이제 공개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긴 했는데 네. 뭐 비공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신상 공개한 사람 중에 뭐 살인 미수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미수범이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중대범죄할 때 미수범인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천만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빨리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해 정도도 이제 통상의 그 잔혹범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정치적인 거 빼고 예, 그거 사건만 정치적 얘기하면? 빼고요. 이제 예. 사건만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극단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공개됐을 때 가족에게 위해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개가 되진 뭐 않았으니까. 다 다르게 생각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무조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미수범이어서 안 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봤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제일 맞아요. 크죠. 그게 제일 큰데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25일부터 법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신상공개가 넓혀져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제도 흐름이. 자체가 지금 또 흐름이 그러면 흐름하고도 안 맞아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질문까지 저희가 답을 드렸고 마지막 코너 사건 했으니까 그림 해야 돼 이제. 이제 써도 사건 되겠다. 살롱. 자 살롱 갑니다. 노래 바뀌었을까요? 들어볼까?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아니, il a été 이거는 possible de faire des 바꿀 alertes. 수가 없어요. 이걸 못 바꿔. 이거는 우리가 제작을 한 거. 이거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 제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창작물이에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가는 거야 또 그냥. 정치조 제작진이 살롱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살롱 드지 랄랄라 이거. 근데 오늘 뭐 잠깐 웃었지만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었잖아요. 다방 여주인 두 분의 목숨을 빼앗은 끔찍한 사건이었고 오늘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그림은 목을 조이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일부러 그거 찾은 건 아닌데 네. 이 예전부터 한 번은 소개해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그림이고 다방 점주들도 이 이명복이라는 자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그림 자체가 좀 무서운 그림이다. 보시면 막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그러네. 자가 사람의 여성의 목을 조르고 있고 아마 옆에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이 하나 더 있긴 한데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폴 세잔이에요. 원래 이런 거 안 그리는 사람 아니에요? 인상주의 화가인 거고 아마 굉장히 낯설게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세잔? 네. 정무라? 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사과 이 그림이었고요. 폴 세잔의 사과. 네. 그리고 뭐 풍경화라든가 초상화도 굉장히 잔잔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그림 안 그린다. 이런 그림은 없어요. 네. 저도 처음에 사실은 이 그림 이게 왜 세잔이 그린 그림이야라고 그래서 아까부터 이 그림을 언젠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그림인데 네, 지금 저거 참고로 세잔 그림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다 예쁜 그림들이죠. 그렇죠. 사실 세잔은 이제 후기 인상파라고 하는 그림이 이 본인의 대상을 보고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었느냐를 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중에서 세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과를 왜 예로 들었냐면
이 세잔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오랜 관찰을 통해서 정말 저 어떤 세상의 본질이 뭐냐, 내가 이 사람들이 사과하면 떠올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를 그거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화폭에 옮겨서 이런 말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향기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게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찾아봤더니 이 화가가 근데 의외로 인정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출포 공모전 갔을 때 출포에도 매번 낙선을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그 시기에 그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저도 어떤 잠재적인 분노,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세잔은 그것도 분노도 저는 일종의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부정적이지만 에너지. 그거를 잘 응축시키고 다듬어서 예술적으로 자기만의 걸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변화했고 발전시켰고요. 이명복이라는 자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범으로 변했던 거죠. 누구나 컴플렉스 있고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서 세잔조차도 한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결국 자기에게 달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이 무서운 그림이지만 들고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잔한테 그림이란 수단이 없었으면 당시에 어떻게 발현됐을지는 모르는 거죠.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뭐 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실제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난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 화난다고 네, 맞아요. 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정치적으로 뭐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저지르지는 않죠. 네. 그래서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아마 두 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진 불만들이 있을 건데, 누구나 그걸 있죠.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지는 또 결국 자기에게 달린 것 아니냐 마음이 들어 생각이 들어서요. 양 변호사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예? 펜싱이나 저기는 저기 이렇게 사람 때리는 거 저 요런 거 자꾸 저기 연습을 검도. 하니까. 무에타이. 네? 무에타이는 아니고 그냥 복싱이에요. 아, 네. 그냥 복싱.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잔이 이런 그림이 이거 하나예요? 이것과 함께 해부하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의외로 그건 더 무서워서 안 가져왔어요. 아, 더 무서워요? 예. 그럼 더 무섭지, 그걸 해부하면 더 그 무섭겠죠.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이렇게 그게 그렸구나. 세잔이 지금 이게 그림이 1870년대쯤 이 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공모전에 입상했던 건 그보다 한 10년 정도 더 지났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세잔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는 예. 그런 이름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으셨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첫 코너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코너 제목은 바뀌었다. BGM과 사건 살롱이었어요. 양변백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